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1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국 뉴스에서 그 동영상을 정지해서 캡처한 화면인데요. 요 순간을 잡기가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가운데가 이재명 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가해자인 사람이 머리에 뭐를 차고서 오른손으로 흉기로 그 왼쪽 목을 찌르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 틈에 섞여가지고 뭐 사인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했다는데 뭐 그런 게 뭐 들리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이 순간을 뭐 사전에 전혀 알진 못했지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어떤 여자 기자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찍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뭐 기정 사실인 거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일본 그 해일 및 지진에 대한 뉴스를 좀 편집을 해 봤어요. 천재지변과 인재가 동시에 발생한 일본이라는 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네다공항 충돌 항공기습 발견, 해안경비대원 5명 사망. 권영미 기자 뉴스원에서 1월 2일자로 오후 8시 3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항공과 해상보안청 항공기 활주로 충돌, 자른 전원 탈출. 일본 해안보안청에 따르면 일본 항공기와 충돌한 항공기는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의 니카타 공군기지로 물자를 수송하고 있었다.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6명이 탄 이 항공기에는 기장은 탈출하고 나머지 5명은 상태 불명으로 항공기 내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이들은 곧 사망이 확인됐다라는 것이 주요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한 사건을 보고서 잘기 전체하고 그게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은 2024년부터 원인 결과 관계를 좀 많이 생각을 해 보겠다는 저의 결심을 봐서 이거 한 사건을 봤을 때 충돌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심사숙고해 볼 정보가 너무 다 없다. 왜 그렇게 이 충돌 사고가 났을까?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수송을 독촉하는 무리한 방침을 원인 가정으로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급할 거예요. 그 무리한 방침의 증거를 취재해 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무리한 방침이었는지, 어쨌든 안전거리라든가 뭐 그런 상황을 뭔가 뭐 이 규제탑이라고 그러나요? 그 무슨 탑이 그런 데서 뭔가 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무리한 방침이라고 제가 원인을 생각을 해 봤어요. 또 다른 이 원인 가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결과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아직 기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강진, 도시가 통째 서쪽으로 1.3m 밀려났다. 와지마 이시가와에서 성호철 특파원과 김동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뭔가 간선도로가 폭파해지고 그 다음에 이 가드레일이 다 우글쭈글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한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는 무너진 주택을 시민들이 피난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모두가 떠난 요령마을,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자이레오는 도로 모두 붕괴가 될 위험이니 돌아가라. 기자한테 그렇게 이제 뭐 얘기했다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지진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화재인데요. 화재에 의해 가지고 이시가와현 와지마 시장이 불에 탄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그, 그 화재 진압 후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마치 전쟁 폐허 같이 이렇게 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기사에서 뽑아온 건데 보통 체육관에서 몸을 맞대고 하룻밤을 보내는 피난민이라고 항상 이런 거 찍힐 때 이제 나이 드신 노인네들의 얼굴 표정에서 고단한 그런 삶을 느끼게 됩니다. 노토반도 지진, 대피, 잠 못 이루는 밤 계속되는 여진, 집 깨져 무섭다. 북극신문이라고 보통 인용이 안 되고 대부분 뉴스 일면에 안 뜨는 신문인데요. 어, 홋꼬쿠라는 게 이제 북극을 일본 말로 할 때 그렇게 이 발음이 되는 모양이네요. 일본 말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번역은 어로 모둠 힘이 지금도 손이 떨린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현내의 각 자치체가 개설한 피난소에는 해일이나 여진에 겁먹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한겨울의 직격한 대지진,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흔들림에 더해 추위와 단수도 계속돼 피난민들은 담요를 덮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히미 시내에서 21곳의 대피소, 한때 2,000가구 3,000명이 도망쳤다. 고지대에 있는 시만남 스포츠센터와 히미타카에는 일몰 이후에도 차례차례 피난자가 쇄도했고 매트나 골판지를 간이 침대 대신 가족이 몸을 맞대고 얼어버린 하룻밤을 넘겼다. 교통 혼란이 일어났고 신칸센 발이 묶이다. 도야마 현내에서는 지진의 영향으로 철도 등 대중교통에서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일이 잇따랐다. 이시카와 긴급구조대, 구로베 하천사무소, 국도교통성 홋쿠리쿠 지방 정비국 구로베 하천사무소는 2일 노토반도 지진에 소반하는 재해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4명이 파견돼서 조사를 한다는 내용까지 했네요. 도나미 종합병원이라는 데도 의사 2명을 포함해서 재파견 의료팀을 노토 방면에 파견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네다 사고로 결항. 이 하네다 사고를 미리 앞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충돌 사고의 그 어떤 결과만이 아니고 그, 그, 이, 자유대 항공기하고 그 충돌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이 또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자연재해 및 인재가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한 거고요. 엘리베이터 정지된 면도 그 소개를 했고 2시간 뒤에 구출됐다 하는 뉴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시다 총리는 시간과의 승부, 결국 이 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항공기 충돌 이런 것도 결국 시간 때문에 뭔가 방침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네, 제 이 원인 가정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구조태세 증강, 수송 경로 확보, 서두른다. 노토지진 3일째. 그런 항공기 사고가 났으면서도 시간과의 승부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요. 1월 3일 12시 21분 뉴스입니다. 시사통신에. 정부는 3일 오전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에 대해 비상재해대책본부 본부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열었다. 그래서 뭐 이 차관 쭉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재해 발생할 때 비상재해대책본부 우리는 우리도 뭐 보통 비상대책본부 뭐 똑같은 의미로 쓸 거예요. 장소는 그때 어디 열리는지
일본처럼 이렇게 작업복들을 입고 보통 참석들을 하는데, 어,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즉 행정안전부 어떤 비상대책본부라는 데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황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후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따로 우리는 뭐 종합 상황실이다. 이런 게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은 총리 관저에서 이거를 열었네요. 이런 거가 조금 비교가 될 만합니다. 음, 총리 관저가 비상 대책 종합 상황실이다. 아, 뭐 이것도 의미가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은 뭐그 종합 상황실이라고 항상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 신년사가 이제 그 한국은행하고 금감원 것도 그 방송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자, 국세청 뉴스를 그 신년사가 나왔어요. 이거를 윤희훈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1월 2일 날그 저녁 때 보도를 했는데 국세청장은 올해 불법 사금융 탈세 모든 수단 동원에 엄단한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김창기라고 처음 들어보네요. 뭐 쭉 그 언론에 그 이게 그 국세청 뉴스들은 안 나오다가 이번 2024년에는 불법 사금융 탈세 행위는 불법 사금융 척결 TMF를 중심으로 타스크포스 팀도 결성을 하는 모양이네요.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적 역의 탈세.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먹는 거지 전혀 그 상상할 수 없는 역의 탈세. 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그 다음에 불성실한 공익법인, 고액 상습 체납자 등을 지목하며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 지급하고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그 저도 조금은 조기 환급 받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인가요? 그거부터 그게 그 기한이 얼마인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중순 때까지 아니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관 요거를 하면서도 저도 환기가 되네요. 수출 및 신산업 분야 이 신산업이 이제 우리 서비스업을 좀 많이 요즘 강조하고 있죠.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 문제 걱정 없이 사업 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뭐 글쎄였습니다. 그 5년 주기로 그 의무적으로 대기업은 그 국세청 조사를 받게 돼 있죠.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뭐 잘 그 자진 신고 납부 잘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공제 감면 세무 컨설팅과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해야 된다. 요즘 하도 기업 해먹기 어려우니까 중소기업 그 후계 이 자가 상속세 우리나라는 진짜 상속세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지. 상속세 때문에도 빚이 있는 중소기업이 그거 상속 받아도 그거 중소기업 팔아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데 내가 왜 그걸 나 상속 안 받겠다. 나는 가업승계할 생각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상속세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창기 국세청장이 누군지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학력에 대한 얘기는 뭐 그런 보통 이제 학력, 경력 뭐 이런 거 이력서 쓸 때는 뭐 학력부터 써라고 뭐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뭐 그런 게 왜 학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어디 나왔냐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도 학연지연 혈연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군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국세청장인데 밑에서 보면은 국세청 개인 납세국 국장을 2020년도 9월에 했는데 2021년 1월에서 6개월간 23대 중부지방 국세청장을 했어요. 6개월만 했어요. 근데 6개월 후에는 제64대 부산지방 국세청 청장을 또 했어요. 6개월간. 에, 그러면 바로 지금 25대 국세청장이 됐냐 그러면은 요게 2022년 6월부터니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쉬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경우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게 경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6개월마다 영전을 했다. 중부지방 국세청이면은 뭐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데고 부산도 꽤나 있는 데고 이런 요직을 6개월 간격으로 초고속 선진을 한 것 같은 느낌. 근데 2022년 상반기 공백 기간은 뭘 했을까? 이제 슬픈 뉴스라면서 뉴스 단면이나 뭐 이렇게 조사해보고 그러는 거를 조금 시간을 좀 걸려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뭐를 했는지 왜 안 써냈는지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그 지방 국세청장들을 하면서 뭔 일이 있었는지 차관 2022년 6월이면은 현 정부가 들어와서 국세청장이 됐다는 얘기는 하네요. 그러나 이제 그 이건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 밑바닥부터 이런 데서 그 국세청장이 나오겠죠. 최근에 그 국세청에 대한 뭐 누군가 그 이제 임시완인가 이 배우가 나온 그런 트레이서라는 그 국세청에 관한 그 드라마도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좀 배운 바도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북, 진보, 보수 싸잡아 비난은 대남 심리전 다음 선전구호를 준비. 구교훈 기자가 뉴스 1에서 1월 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윤 정부, 문 정부 대북 정책 다른데 국민 혼동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민족끼리 설득력 떨어졌다 판단해 통일 불가 주장. 통일 불가가 아니고 그냥 깡그리 남한을 몰살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다르게 고쳐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통일 불가 뭐 이런 얘기들로 이게 이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제목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잘 새겨 들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 당국자는 핵 개발이든 군사적 도발이든 무력 시위든 그 자체로서 대단한 위협이라며 당연히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거 뉴스를 하면서 이 김정은이가 그 소년들 무슨 무용단인가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신년맞이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년 궁전이 따뜻한 데인가요? 내가 봐서는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여름철 사진이지 이게 겨울철에 입는 옷들이겠느냐? 따뜻하니까 그렇게. 근데 김정은이 옷도 글쎄요, 양복이야 뭐 그렇지만 이 팔뚝 내놓고 보면은 이게 1월 2일 날 찍힌 사진 같지는 않다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겨울철에 어울리지 않는다. 평양노동신문의 사진은 시기가 겨울이 아닌 때의 사진을 게재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걸 검증하지도 않고 보도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평양노동신문에서 거기다가 그 노동신문 자체가 딴때 찍은 거를 했는데 여기 애들 얼굴 찾아보면은 그 간격에 고서 울상인 얼굴이고 얘는 뭐 이렇게 귀여움 떠는 거고 또 이렇게 돼 있고 남자 애 새끼도 그 저기 화장질을 해가지고 눈썹도 뭐 붙여버렸네요. 이런 게 있는데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소년 소녀 학생들을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키면 감격의 눈물까지 흔들게 만들고 이런 거 보면은 완전 그 딴 종족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김정은이가 얘기한 대로 어, 그 같은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개념이 에, 안 들어갑니다. 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남쪽에서 먼저 그렇게 했다고? 저건 재미있는 뉴스였어요. 보수 진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정권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되더라도 니들은 미국의 그 꼬붕 아니냐는 거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시진핑 엉어한테는 완전 꼬붕 아니다. 라는 면도 은근히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단하십니다. 트럼프 재집권 윤 대통령엔 기회일 수 있다. 이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그 새벽 3시에 그 뉴스를 냈네요. 기자들은 잠잘 시간 뭐 24시간 근무하는 데니까 주 52시간 근로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측정인 거죠. 정계 아웃사이더 출신 두 대통령 의외로 잘 통하는 관계일 수도. 아베 전 총리 브로맨스 연구회 트럼프 승리 땐 핵무장 이루라. 아이고 기자가 무슨 대통령한테 훈계를 이렇게 하는 그걸 쭉 풀어나갔는데 이 아베가 그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날라가가지고 딸랑딸랑 거리는 게 우리네 기준으로는 좀 한데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아베가 그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지 보통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모양이죠. 근데 대통령이 뚝 되다 보니까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바로 날라가가지고 금장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을 해가지고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는데 우리 야 그렇게 비유를 해서 하냐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 그러고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트럼프 1차 임기 때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을 밝힌 바 있으니까 이스라엘처럼 핵실험하지 않고도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핵과 그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이현 기자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라면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데 에,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금 관계가 약간 좀 그 무슨 그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미국은 절대 한국을 그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중국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우선순위가 중국을 상대하는 거고 2차적인 게 이제 그 뭐 한반도 남북한 동시에 고려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버드대 하바드라고 발음이. 하바드대 크라우딘 게이 총장 표절 주장 반유대주의 증언 반발 속 사임했다. 사실은 반유대주의 증언의 반발 속에 사임한 것이 주 원인일 겁니다. 논문의 그 표절 주장 이런 것은 그 끌어내리기 위한 하버드대는 미국의 지성인 건데 뭐 결국은 사임했고 그 다음에 그 이 첫 번째로 그
한 것은 그 펜실바니아 대학의 리즈 맥일 청장이 12월 9일 사임했고, 그때 그 유대인 학살을 주장하는 그런 발언을 한 대학생들한테 그게 학칙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회 증언에 가가지고 말한 거 가지고는 그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 행동으로 나타내서.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의원이,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다들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도 했을 때, 이런 그 지성들, 그 엘리트들은 행동하는 지성이라기 하기 전에 엘리트들은 말이 행동인 겁니다. 그만큼 그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바로 행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총장들이 행동을 했을 때가 문제지, 아직 뭐 학칙 위반 뭐 이런 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다들 답변을 갖다가 확실히 안 했거든요. 예스냐 노냐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라 그랬는데, 예스다 노다 이런 답을 갖다가 회피들을 3개 대학 총장이 다들 했는데, 그중 한 대학교는 그 유대인 또 총장이라서 그 사람은 다 사임을 그 요구를 하는 그 보수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얘기 중에서 DEI라는 게 있는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념의 독일하고 비즈니스와 교육 모두에서 DEI에 대한 보수적인 공격을 주도해온 루포가 말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I가 또 처음 듣는 용어라서 제가 좀 찾아본 거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그 카츠 외무장관도 간접적으로 조금 맥락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실패와 반유대주의 부정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존경하는 하버드 대학이 이 아무런 행동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라고 어, X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제 스테파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학살을 요구하는 것이 대학의 행동강력에, 이게 이제 질문했던 의원의 그 여성 의원의 얘기죠. 위반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랬더니 답변들을 애매하게들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뭐 예를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무슨 외교 안보원이 중국하고의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쥐된다고 그랬는데, 이 세 총장이 다 박쥐가 된 꼴이죠. 사임한다는 게. 교수직은 박탈은 안 당하겠지만, 박탈이 아니고 이 총장을 사임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뭐 박쥐 신세들이 됐다. 그러니까 양극화 시대에 또 극단이 뭐 나쁜지 어떤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때는 확실히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봐. 애매모호한 그런 그 학자적인 풍은 좀 안 어울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의회가 자금 싸움을 준비하면서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인 34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파티마 후세인과 조시 보악이 AP통신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향후 수년간 미국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쫙 그 가져와 봤는데, 아유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제 금융 쪽에서는 아주 문외한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그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배워보려고 이런 뉴스를 또 편집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은 그 이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도 저간 정부 부채를 많이 늘렸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많이 꿨다. 그리고 또 그 중앙은행으로부터도 아니고 또 국채를 외국에 많이 팔았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한국도 집어넣고 유럽 국가들도 넣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로열라 메리마운트대의 경제학과 손성원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워싱턴은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진 것처럼 돈을 써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결론은 공짜 정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망이 꽤 암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주장이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이 있는데 이쪽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두 주장 모두 올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손 교수의 견해를 또 풀어갔는데 부채 부담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되고 금리가 계속 상승해 국가 채무 상환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면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 두 가지 바이든 행정부가 그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방법론과 공화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론이 어, 의도하지 않지만은 이 두 가지 모두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권당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편향된 공화당의 거듭된 기부 행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어, 그 압도적으로 그 증가한 것이라며 책임을 공화당으로 돌렸다. 니들 탓이었지 우리 정부 탓이 현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봐서 아무리 열심히 읽어본들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 또 헷갈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도표를 좀 만들어 보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어, 지금 분명히 그 D가 그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고요. 아니야, 민주당이. D 플라임이 이제 그 공화당이 주장하는 건데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거든요. 부채 감축을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의견을 달리한다는 게 대립을 하고 온다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 그 백악관 민주당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서 풀어간다. 재정 확보를 한다. 또 공화당은 IRA 그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세액 공제 및 지출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기 때문에 그걸 폐지해라. 이것은 현재 대립 관계에 있다 이거죠. 이것을 필요 조건 논리로 BC는 필요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말이 통하는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하고서 이제 쭉 그 원인 과정들을 쭉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물가 안정을 시켜야 한다.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IRA 세액 공제 및 지출 등의 그런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D와 D는 갈등, 대립 관계에 있다. 그런데 뉴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오히려 정부 부채를 악화할 것이다 라고 또 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게 긴 화살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도 그 금융이나 그 이런 그 계통의 그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필요 조건을 참으로 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기사 제목, 아니, 내용 중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없던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만은 정부 부채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국가 채무 상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손 교수의 견해는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유도하는 FRB의 정책과는 상반되게 이른 거죠. 어,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데 기여를 한다.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작년에 하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수 이게 정부 부채니까 이자는 매년 줘야 되겠죠. 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 국민만이 아니고 또 뭐 아까 중국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한국,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채가 늘어나서 그 금액이 늘어나니까 거꾸로 그 인플레이션을 더 조장하고 어, 금리 상승이 또 일어나지 않겠냐. 어,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은 그 국채 채무 상환 비용이 또 증가하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발행한 돈으로 또 이자를 주는 형태로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이런 건데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는 수준은 그래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라는 점이 타 국가와 상황이 다르는 것이냐? 이게 미국만이 문제고 우리나라 거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현재 그 이게 이게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라. 반대 의견은 그 감세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까지 없애자. 이런 거하고 대립이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도 사회복지 쪽을 많이 하니까 뭐 지금 여당도 많지만 사회보장 및 그 의료 건강 이런 혜택은 계속 어, 쓸 수 있게끔 요즘 뭐 기초연금까지 뭐 주는 마당에 그런 예산은 확보돼야 된다는 거로 돼 있을 거고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요거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거로 국세청장까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좀 대립이 되기는 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요 틀 내에서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꾸면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는 그 재정을 건전 재정을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미국은 정부 부채가 더 악화된다? 음, 이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쓴 기자들도 뭐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고 뭐 했지만은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쉽게 아주 진짜 전문가는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데인데 금융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어쨌든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악의 경우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이 정부하고 그 뭐 무관한 게 아닌 이 조직이지만은 미국은 에, 국가은행이라고 말은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민간은행이라며요. 민간은행. 건국 때부터 유럽의 휘둘리는 그런 걸 위해서 정치하고 금융을 우리는 뭐 나눠서 건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뭐 미국 중앙은행 뭐 이런 식으로 붙였지만은 실제 그 미국 중앙은행은 민간 금융이라며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게요. 다르다 이게요. 근데 과연 무엇이 다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올해도 이게 그러면 미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또 계속해서
학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해가지고 손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꼭 손 교수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많이들 회자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팬데믹 때 무슨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그냥 지원금을 주고 뭐 속된 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돈을 주고 근데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뭔가 그 이 반대 극부적인 뭔가 다른 악영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총재, 미 경제는 확실히 연착륙할 것, 연준 정책이 기여를 했다. IMF나 뭐 이 연준이나 그놈일 것 같아요. 어,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전무이사인데 뭐 총재라고도 그 번역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결의에 힘입어 확실하게 소프트 랜딩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를 리세션, 경기 침체로 몰아가지 않고 바람직한 영향으로 미쳤다고 말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망과 보호주의 무역 정책 부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 위반자들은 세계화로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반발과 고립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하고 결국 고립주의 뭐 이렇게 되면은 결코 안 좋을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딴 사람 또 의견들 이런 금융가 아닌 사람들은 미국은 딴 나라에서 수입할 거 없이 미국에서 나는 것 자체로 몇억 명 되는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라다. 유일하게 또 이렇게도 얘기하니까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겁먹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겁먹을 게 하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살, 이라고, 겁먹이, 엄살 좀 떠는 것 같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통합된 글로벌 경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다. 고립주의 같은 거 계속하면은 좀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중 간 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격화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강조하고 있죠. IMF는 분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게오르기에바 씨는 분단으로 인해 미래의 환경기술에 필요 불가결한 광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하자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광물을 접근할 수 없게 되면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미래 경쟁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접적인 그런 표현하는 이런 영어식 이 화법에는 아주 질립니다. 왜냐? 하도 우리나라는 직선적인 표현들을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정치나 외교 하려고 그러면은 또 금융 뭐 이런 걸 하려면 고급 문자를 쓰면서 약간 추상적인 언어로 돌려 얘기해야 이제 유식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으면 안 돼. 라는 것 같이 이 여사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두 장은 2024년도에 어떤 이 기조를 편집 기조를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항상 다시 설명은 안 하더라도 화면상으로 잊지 않고 결과 원인 결과 그 관계를 이 스르프 타임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보자. 아까 이 잘 항공기 충돌 건하고 또 뭐 다른 뭐 인과관계 설명은 안 되더라도 의문을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를 하고 그런 원인을 찾는 것이 이론이라 그러면은 그 이론을 어, 아주 옹호해준 우리 그 한명철 그 철학 박사한테 감사함을 느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